저는 50대 중반 나이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아빠가 공장에서 크게 다치신 뒤로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졌어요. 기계 장갑이 끼어 말려 들어가면서 손을 심하게 다치게 되셨는데 수술을 하고 장기간 회복을 해도 원래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죠. 문제는 그 이후 아빠의 성격 자체도 많이 변했고 사람을 만나기 싫다면서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질 않으셨어요. 엄마는 저희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셨는데 시장에서 배달 일도 하고 식당이나 야식집 주방에서 일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소업체에 취직해서 동네 건물 청소를 하시게 된 이후로는 아예 그 일에 정착을 하게 되셨죠. 저와 언니가 한참 사춘기 때 우리 집안의 형편은 바닥을 찍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두 자매의 성격은 어두워졌습니다. 언니는 그나마 외향적인 성격이라 저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태어나기를 소심하게 태어났던 저는 성격까지 우울해지니 아예 말수가 없어지고 입을 꾹 닫아버렸죠. 학교에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반에서 친한 친구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걸 알고 저를 무시하거나 놀릴 것 같아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지냈습니다. 그 대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공부뿐이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다른 친구들은 매점을 다니거나 밖으로 놀러 나가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 분위기에 휩쓸리지 못하고 대신 고개를 책에 처박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공부만 열심히 했고 집에서 부모님들 문제만 해도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저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덕분에 저희 언니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저 역시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여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부모님은 엄청나게 좋아하셨습니다. 언니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과외를 2탕씩 뛰며 본인 생활비는 물론 집안에 돈을 보냈고 저한테 매달 용돈까지 주었어요. 아빠가 다치고 일을 거의 못하게 된 이후로 힘들었던 저희 집은 언니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그렇게 조금씩 나아져갈 무렵 아빠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배달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집에 누워만 있던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하시니 마냥 좋았는데 밤늦게 치킨 배달을 가던 아빠가 불법 유턴하는 차와 충돌을 하고 그렇게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조금씩 좋아지던 저희 집안 분위기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펐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수험생이었는데도 공부고 뭐고 전부 손을 놓고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들고 더 슬픈 와중에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시는 엄마를 보며 일찍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시 기운을 내고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고 언니는 바쁜 와중에 제 공부를 봐주며 저를 가르쳐 주었죠. 그러고 보면 언니는 저처럼 나이가 많은 형제도 없고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혼자 힘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런 언니에 비하면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언니와 똑같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 졸업한 이후로는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저보다 똑똑한 언니는 방송국에 취직해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죠. 엄마, 이제 엄마는 힘들게 일 많이 안 해도 돼. 언니도 나도 일하잖아. 둘이서 생활비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힘든 일은 하지 마. 왜? 나 아직 쌩쌩해. 일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야. 쉬긴 왜 쉬어? 난 청소하는 거 천직이라 하나도 안 힘들어. 사실 저와 언니도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고생하며 살았던 걸 알기 때문에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적어도 건물 청소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편하고 짧게 일을 하시길 바랬죠.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본인이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셔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이 힘들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 벅차서 때려치우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보며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저도 회사에 적응을 하니 처음만큼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저와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회사를 그만뒀지만 저는 계속 남아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자 제게도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찾아왔고
회사의 신제품 개발에도 당당히 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보람도 있고 힘든 만큼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회사 선배의 소개로 어떤 남자를 하나 소개받게 되었는데 직업이 무려 의사였습니다. 어차피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이 나랑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나갔어요. 생각보다 키도 크고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는 말처럼 훤칠한 느낌이더라고요. 만나서 밥도 먹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헤어졌는데 의외로 말이 잘 통하는 기분이라 다음에 또 보자는 애프터 약속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몇 번 만나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 금방 정이 들었고 자연스레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던 끝에 이 남자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제게 꺼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연이 너보다 좋은 여자는 못 만날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청혼을 받고 저는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게 직접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소개 주선해준 선배에게 듣기로는 남자 쪽 집안이 3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 집이 조금 기우는 조건이라고 해서 부끄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그쪽 집안 사람들이 저희 집을 어떻게 볼지 알 방법이 없었으니 불안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언니 역시도 시집을 안 간 때라서 제가 언니보다 먼저 결혼을 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이런 고민을 언니를 만나 털어놓았는데 의외로 언니는 뭘 망설이냐 하더라고요. 너만 좋다면 결혼해. 난 일이 바빠서 어차피 일찍 할 수도 없어. 사실 저 역시도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집안 사람들이 조건 같은 걸 많이 따지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좋은 대학 나와 직장도 괜찮은 곳을 다니고 있는데 대체 뭐가 그리 걱정이냐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남자의 어머니는 서울대 음대를 나오셨고 집안이 엄청 잘 산다 하더라고요. 처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던 자리에서 저를 미워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의사들이 공부만 하느라 여자 만나기도 힘들어. 보통 선을 봐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특이해서 아가씨가 복 받았어. 아들 자랑인지 본인 자랑인지 모를 소리를 하셨는데 그래도 걱정했던 것처럼 반대하는 일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얼마 후 상견례를 할 때 언니도 자리에 나왔고 공중파 방송국 기자라고 하니까 그쪽 집안에서 약간은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저희 집이 절대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두 딸이 모두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얕보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나 싶었는데 결혼식을 올리는 바로 그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식도 무사히 끝내고 패배까지 마치고 난 후 하객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탈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얘, 너 일부러 숨겼니? 너희 엄마 건물 청소한다며? 그거 왜 말 안 했어? 어쩐지 오늘 너희 쪽 손님들 행색이 좀 그렇더라니. 아니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진작에 안 하고 숨기고 있었어? 작정하고 나를 속인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하시는 일이 저희 결혼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한데 숨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미 다 끝난 거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고. 너 아무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난데없는 봉창 두들기는 소리에 너무 불쾌했지만 꾹 참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마무리하고 결혼식을 무사히 끝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런 무례한 소리를 했는데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지. 아까 들었는데 엄마 친구가 장모님이랑 장모님 친구분들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뭐 하는 분들인지 알아보셨다 하더라고. 엄마 친구가 약국 하시는데 그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었대. 그런 이야기 엄마가 들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 자기 사돈이 친구네 건물에서 청소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셨대. 건물 청소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우리 엄마가 청소해서 번 돈으로 나랑 우리 언니 다 키웠어.
아니, 뭐 어떻다는 건 아니지만 너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저희는 신혼여행을 가면서도 계속 싸우기만 했어요. 연애할 때는 남편과 싸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기도 했고, 이렇게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들으니 결혼한 것 자체가 후회되기도 했죠. 그래도 신혼여행을 가서 남편이 저를 달래고 사과하면서 적당히 풀었고, 기왕에 결혼을 했으니 잘 살아봐야겠다 다짐을 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부터 저한테 회사를 관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난 너희 엄마가 내 친구 건물 들락거린다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올라. 너까지 계속 회사 다니고 있으면 우리 집안이 돈 한 푼 아쉬워서 며느리의 사돈까지 일 시키면서 아등바등 산다고 손가락질 할 거 아냐? 너가 일을 그만두던지 너희 엄마를 집에 앉혀놓던지 선택을 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H그룹 연구소 다니고 있어요. 남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인데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제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라고 하고 싶은 일이 없었는 줄 알아? 잔말 말고 집에서 내조나 하면서 조용히 살아. 어머님은 제 얼굴만 보면 일을 그만두라고 협박을 하셨고, 저희 엄마가 청소 일을 하시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사돈이라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너희 엄마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깎아내렸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해도 저는 꿋꿋하게 무시하며 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도 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꼭 회사 다녀야 해.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늦는 신용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뭐 그렇게 대단한 회사 다닌다고 고집을 부려?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말이 따로 있는 거야. 내가 당신 보고 병원 그만두라고 하면 좋겠어? 나한테는 정말 힘들게 들어갔고 당신이 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나랑 당신은 다르지. 난 의사잖아. 일반 회사원이랑 의사가 어떻게 똑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해? 저는 그제서야 이 집안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연애할 때도 남편은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본인이 하는 의사라는 일에 자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의사니까 그 정도는 할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집안 전체가 의사 빼고 다른 일은 전부 하찮은 아랫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며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저는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너무 생리를 하지 않아서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임신 10주차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미 검사할 당시에 뱃속 아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회사 그만두라 했는데도 기어이 내 말 무시하다가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이제라도 당장 관둬. 안 그러면 나도 너희 엄마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너가 알아서 해. 저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누구에게도 제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저희 언니는 제가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뉴욕으로 특파원 근무를 나갔고 연락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말하는 것도 괜히 걱정하실까봐 참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잔소리에 시달리다가 결국 회사를 제 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팀장님도 아깝다며 다시 생각해보라 하셨지만 이대로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면 이 고통도 끝날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백수가 되고 나니 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냈고 별일이 아니어도 항상 저를 끌고 다니려 하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시댁 먼 친척분의 칠순잔치가 있었는데 저보고 한복을 입고 일찌감치 미용실에 가서 머리까지 위로 올리고 오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 나이에 누가 그런 머리를 해요? 결혼식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너는 아직도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그러니? 우리 집안 그렇게 근본 없는 집안 아니라니까? 너 빼고 전부 한가닥 하는 사람들 뿐인데
너 혼자 후줄근하게 나가서 망신시킬 거야? 하는 수 없이 아침부터 한복을 입고 미용실에 가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머리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 제가 스스로 참 한심하고 못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었죠.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는 먼 친척분들이 다들 모이는 자리였고 어머님은 저를 끌고 다니며 친척분들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여긴 우리 며느리. 아들은 오늘 병원에 수술이 있어서 못 왔어요. 예쁘기는 뭘. 내가 얘 때문에 요즘 늙는다니까. 얘네 엄마가 내 친구 건물에서 청소하잖아. 덕분에 내가 요즘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를 못해요. 쪽이 너무 팔려서. 시댁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엄마를 입에 올리며 욕을 보였고 다른 친척들도 그건 너무했다며 다들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저희 엄마를 함께 비웃고 조롱하며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참기 힘들었어요. 저는 제 팔을 붙들고 있는 어머님 손을 뿌리치며 적당히 하시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의사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시는데요. 의사 집안 며느리? 웃기지 말라고 해요. 어머님은 평생 자기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주제에 누가 누굴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부터 이 집안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저는 붙잡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한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초저녁부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딸이 울면서 집에 들어오니 엄마가 엄청 놀라셨죠. 자초지종을 다 들은 엄마는 본인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미안해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만두라고 할 때 이 일은 그만할 걸 그랬나 보다. 괜히 고집 부리는 바람에 너만 힘들게 만들었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 인간들이 이상한 거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상한 인간을 남편으로 만났을 뿐이지. 엄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이혼하겠다 말을 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이혼하라며 저한테 호통을 쳤습니다. 이혼? 웃기고 있다. 똑똑히 알아둬. 너가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하는 말에 반항 한번 할 생각 없었고 저와 이혼을 결정했어요. 얼마 후에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고 저는 다행히도 예전 직장 선배의 소개로 비슷한 동종업계 연구소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규모는 대기업보다 훨씬 작았지만 대신 연구 성과를 내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조건이었죠. 저는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힘든 일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내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고 같은 부품을 만들 때 훨씬 저렴한 소재를 이용해 비슷한 성능을 내는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당연하지만 회사는 큰 이익을 얻었고 저도 억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공을 인정받아 연구소장 직책을 달게 되었죠. 이혼하고 회사에 복직해서 11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그 사이에 언니는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특파원 근무를 마치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엄마와 제가 사는 집 근처로 언니도 집을 얻었고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언니는 항상 저만 보면 그때 이야기를 하며 미안해했어요. 내가 너한테 결혼하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너가 이혼하고 혼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결혼했을 때보다 엄마와 둘이 사는 지금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서야 제 인생의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 인간들과는 이혼하고 한 번도 연락을 한 적 없었고 어차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마주칠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언니가 낮에 저한테 기사 하나를 카톡으로 급하게 보내왔어요. 이거 너 전 남편 아니야? 나이도 이름도 맞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의사가 자기 개인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약을 처방해줬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약을 받아간 사람들이 밖에서 운전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사고를 쳤고 모든 원인이 전 남편 병원에서 함부로 위험한 약을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상한 척하고 대단히 근본 있는 집안이라고 하던 인간들이 어쩌다가 저런 일에 손을 댔나 싶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알아보니 역시 이혼한 제 전남편이 맞았습니다. 우리 언니가 취재한 사건 뒷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전남편이 몇 년 전에 다니던 대형 병원을 그만두고 강남에 큰돈을 들여 자기 이름을 건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되고 오히려 적자까지 심하게 봤다고 해요. 중국인 부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인테리어에 엄청 힘을 썼다는데 시부모 돈도 들어갔고 따로 투자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린 병원이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으니 이래저래 힘들었겠죠. 중국에서 몰려오기로 했던 손님들도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터져 입국 금지가 되다 보니 완전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 남편이 돌파구랍시고 찾은 일이 바로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해주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후에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게 되었고 모자이크를 했지만 제 전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진짜 뉴스 화면을 보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저 인간들이랑 확실히 인연을 끊고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에 큰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전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에게 소송까지 걸고 완전히 집안이 뒤집어졌다는데 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시어머니의 그 얄미운 얼굴을 떠올리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저녁에 퇴근하고 엄마를 불러내 비싼 한우 소갈비를 사 먹었어요. 엄마가 오늘 무슨 날이냐 묻길래 그냥 밖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세상 일이 다 남한테 한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대단한 의사 집안이라며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깔보던 걸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엄마와 둘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는 일을 못하시지만 저와 함께 살면서 같이 운동도 다니고 서로 외롭지 않게 기대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결혼 실패하고 비록 이 나이까지 재혼은 못했지만 이날 이때까지 후회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엄마와 언니 그리고 형부와 함께 즐겁게 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